듀피트레는 피부 속에 굳은 살이 쪼그라들면서 손가락을 펼 수 없게 만드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et's get together now, you'll see 안녕하십니까, 곽상호입니다. just how this life is supposed to be. 일단 듀피트렌 구축이라는 게 말은 좀 어려운데요. 그냥 듀피트렌은 사람 이름이고 프랑스의 유명했던 외과 의사가 처음 자기 이름을 붙이면서 명명했던 그런 질환입니다. 보통 손가락에 5번, 4번, 3번 정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손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어떻게 해도 펴지질 않는 손가락에 두꺼운 띠가 형성되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펴도 펴지질 않고 손바닥에 띠가 생기면서 손에 있는 이 바닥이 쭈글쭈글해지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두꺼운 결절이 잡히는 것을 보통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손가락에는 구부리는 힘줄 위에 피부가 있고요. 그 사이에 보통은 얇은 건막이 존재하는데 이 건막이 보통 손바닥을 외부의 충격에서부터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건막이 손가락에 구부리는 힘줄 방향에 따라서 쪼그라드는 게 이제 해부학적인 원인이고, 이거에 발생하는 기전은 생물학적으로는 되게 치유 과정에서 섬유질이 얼마나 빠르게 거기에 응축되느냐 하는 그런 기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유전자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서 해부학적으로는 그 구조물이고 여기에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기전이 너무 활발하게 작용해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년 이후에 남성들에게 종종 이제 호발하게 되고, 여성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인구에서 듀피트렌 구축증을 겪게 되고 좀 가벼운 정도의 구축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증상이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손바닥에 일정 부분 결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서양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유병률이 상당히 적고,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데서는 보통 한 10만 명당 한 20명 정도의 유병률을 남자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으로 따졌을 때는 한 2만 명 정도 내외의 남성분들이 이런 듀피트렌 구축을 가지고 있고, 그중 일부가 매년 수술을 좀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기준은 보통 피부에 이런 결절이 잡히고 피부 모양이 바뀌는 피팅이라고 하는데, 피부 모양이 좀 이상해지는 정도 수준인데 손가락은 다 펴지는 정도라면은 0단계나 1단계 정도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경우는 수술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뼈까지 잡아가지고 손바닥에서부터 뼈를 연결하는 그 막이 일단 형성되면 쪼그라들면은 펴지지 않는 띠가 형성이 되고, 단수 스트레칭만으로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중수 수지 관절이 20도 정도 구부러지거나 아니면은 근위 지간 관절이 한 20도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까지 이제 이상이 시작이 되면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술 이외의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통증을 없애는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충격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통증을 호전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구부러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거 이상의 방법은 통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를 일부 근막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손바닥에 있는 약한 띠 같은 경우는 관을 가지고 경피적으로 그 부분을 띠를 뜯어낼 수는 있는데, 하고 나서 재발률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수술을 너무 여러 곳에 할 수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주 연세가 많아서 마취를 걸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지만 재발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근막을 해당 부분만 절제를 하는 경우를 부분 근막 절제술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상당히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20도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이거를 이렇게 다 펴게 되면은 끝으로 지나가는 혈관도 늘어나게 되고 신경도 늘어나게 돼서 손가락의 일부가 괴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상당 기간 동안 소실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 상태에서 펴게 되면은 여기 있던 피부들도 아무리 늘려도 이 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피부들도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천천히 차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해서 보통 40일, 45일 정도까지도 시간이 걸리게도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절개를 하고 바로 꿰매는 수술들보다는 상처가 아무는데 치유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부족한 피부가 벌어지더라도 참고 쓰는데, 너무 피부가 부족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피부를 돌려서 이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다른 곳에 떼서 부족한 피부만큼을 채워준다든지 하는 2차적인 치료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이 정도가 되기 전에 병원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 의사와 상담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병기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피부 이식까지 필요한 경우는 좀 드문 편입니다. 수술을 했을 때의 재발률은 보통은 한 20%까지는 수술도 재발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손바닥 같은 경우는 쉽게 다 뗄 수 있는데 손가락까지 들어가면은 손가락은 워낙에도 섬유화나 강직이 쉽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고 뗄 수 있는 조직을 너무 많이 드러내다 보면 근처에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어가지고 조직을 미처 다 제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손의 움직임을 일찍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밤 동안엔 분명히 이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쉽게 다시 조직이 재구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의 원래 원인이 조직의 섬유화, 상처가 낫는 데 필요한 그런 기전들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뗐다고 생각해도 어느샌가 다시 섬유질들이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다가 방사선 치료까지 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개는 거기까지 한국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 떼고 나서도 손의 일정 부분 관절에 구축이 발생해서 관절막까지 타이트해진 경우라면은 밤 동안에 주무신 동안 반드시 이렇게 타이트해질 거기 때문에 아예 수술하면서 이 부분에다가 일정 부분 고정을 이제 한 2주나 3주 정도의 핀으로 고정을 해 놓으면 피부가 아무는 시점 돼서 부기가 빠지고 그러면은 되게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펴진 그런 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많이 발생하지만 또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엄지와 검지 사이, 보통 또 구축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한 엄지와 검지 사이로 70도까지 물건을 잡을 때 필요한 그 각도인데 좁아져서 45도, 50도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이 사이로 뭐 병을 잡는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좁아지는 경우는 이걸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 구축을 제거하고 또 이 부분도 수술을 해서 근막을 일부 절제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절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손가락이 벌리는 각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